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의 창업주 엔조 페라리의 전기 영화 페라리를 프리미어 상영으로 일주일 먼저 관람하고 왔습니다. 피트와 콜레트롤로 잘 알려진 마이클만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해서 국내 개봉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온 후기 풀어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If you get into one of my cars, you get in the win. 1991년에 출판된 전기도서 엔조 페라리 남자차 경주를 바탕으로 했고 마이클 만 감독은 2000년대 초부터 이 영화를 구상하면서 엔조 페라리 역으로 로버트 드니로, 크리스찬 베일, 휴 잭맨 등의 배우들이 거론되다가 계속 제작이 무산됐고 오랜 시간이 지나 애덤 드라이버가 엔조 페라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만 감독은 무하마드 알리의 전기영화 알리, 존 딜린저의 전기영화 퍼블릭 에너미를 직접 연출했고 하워드 휴즈의 전기영화 에비에이터의 프로듀서를 참여했기 때문에 페라리도 새 작품만큼 명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엔조 페라리를 연기한 담당 배우 애덤 드라이버는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비슷하게 이탈리아 브랜드인 구찌 가문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21년작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마우리찌오 구찌를 연기했기 때문에 적절한 캐스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엔조 페라리의 일생 전체를 영화로 옮긴 것은 아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였던 1957년에 벌어진 일들을 그렸으며 레이싱이 나오긴 하지만 포드 대 페라리처럼 레이싱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심 1000마일을 질주하는 레이싱 대회 밀레 밀리아가 열릴 예정이던 1957년 여름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 경주를 좋아했던 레이싱 드라이버 출신으로 레이싱팀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자동차 회사 페라리를 설립한 엔조 페라리는 1년 전에 아들 알프레도가 병으로 사망한 이후 아내 라우라와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장에서 만난 여인 리나 라르디는 둘 사이에서 비밀리에 태어난 혼외자 피에로를 페라리 가문의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업 말고도 운영하고 있던 사업 또한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성능이 우수한 슈퍼카를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다 보니 부도 직전이던 회사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경쟁사인 포드나 피아트의 협력이 필요했고 협력 거래를 위해선 라우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절반을 다시 받아와야 했습니다. 라우라는 주식을 다시 넘기는 대신 현금 50만 달러를 요구했고 엔조는 거래가 성사되기 이전에 현금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요구한 금액을 수표로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또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에이스 드라이버 장 베라를 영입한 경쟁팀 마세라티를 밀레 밀리아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지만 엔조의 지시로 장 베라의 기록을 깨는데 몰두한 에우제니오 카스텔로티가 사고로 사망합니다. 언론은 카스텔로티의 죽음에 대하여 엔조를 비난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1930년대 이름을 날렸던 레이서 아킬레 바르치 같은 재능을 보인 알폰소 데 포르타고를 새로 영입하고 회사의 운명을 건 레이싱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예고편은 레이싱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드 대 페라리 같은 레이싱 영화를 기대하고 봤지만 후반부에 밀레 밀리아가 시작되기 전까진 슈퍼카가 나오는 장면이 두세 개밖에 없고 대부분 기업과 레이싱팀의 총수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엔조 페라리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삶을 조명하고 있어서 놀랬지만 애덤 드라이버와 페넬로페 크루즈의 훌륭한 연기력 덕분에 레이싱이 나오지 않아도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레이싱 게임을 통해 페라리의 슈퍼카들을 접하며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동경하게 되었지만 설립자 엔조 페라리의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회사도 고객들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역으로 소송을 거는 막장 행보가 많았고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선 품질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페라리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의 창업주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소유하던 250GT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엔조 페라리를 직접 만났을 때 역으로 면전을 대고 심한 모욕을 들은 것 때문에 슈퍼카 업계의 라이벌이 되었다는 일화 또한 유명합니다. 이런 성격 파탄자스러운 면모를 영화에 그대로 살리면 너무 비호감 캐릭터가 될 것 같았는지 영화 속에선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었고 실제 엔조 페라리의 오만한 성격은 어느 정도 살리되 마이클 만 감독 영화들 속 주인공들과 비슷하게 각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기 영화들과는 다르게 언더독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내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분위기라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훌륭한 스토리텔링과 배우들의 연기 덕분에 엔조 페라리의 일생과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도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이클 만 감독의 훌륭한 전작들에 비해 아쉬웠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포드 대 페라리와 제작비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레이싱 장면이 멋지게 잘 연출되긴 했지만 포드 대 페라리와 비교하면 차가 전복되는 장면의 특수효과를 비롯한 여러 부분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차가 전복되어 날아가는 장면들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았고 이 장면의 컴퓨터 그래픽도 어색해서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마이클 만 감독의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페라리는 실존 인물의 가장 힘들었던 1년을 훌륭하게 풀어내긴 했지만 레이싱 장면들은 포드 대 페라리가 개봉하고 4년 뒤에 나왔음에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퀄리티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마이클 만 감독의 영화들 중에선 아쉬운 편이지만 스토리나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기 때문에 애덤 드라이버를 비롯한 주연 배우들의 팬이거나 페라리의 슈퍼카들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만 감독의 차기작은 히트 해석 편이라고 하는데 대부2와 비슷하게 전작보다 과거 시점을 다룬 부분과 전작의 엔딩에서 7년 뒤를 그리는 부분이 교차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페라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